지난 영상에서 벽미장을 하고 충분한 시간으로 양성을 해줬습니다. 벽미장이 끝났으니 이제 바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관과 수도관 매립을 위해 벽 기초 높이에 맞춰 땅을 파냅니다. 바닥에 흙을 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흙을 퍼낸다. 2. 흙을 퍼낸다. 3. 계속 퍼낸다. 이렇게요. 20L 페인트통이 80개면 대략 4톤 정도 삽질을 했네요. 포크레인으로 5분 컷. 영상으로 40초 컷. 이렇게 바닥을 파보니 다행히 다른 벽에는 기초가 있었습니다. 바닥면에 큰 돌조각을 K농업의 호미로 골라내줍니다. 그리고 밟아서 집안을 다져줍니다. 포크레인으로 5분 컷. 평탄화 작업이 끝났으면 그 위에 다시 고운 흙을 덮어주고 집안을 다져줍니다. 그리고 땅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덮어줍니다. 비닐은 흙 속에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한 120년쯤 후에요. 그 위에 다시 고운 흙을 덮어주고 밟아줍니다. 저는 욕실 누수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욕실 바닥 기초에도 약식으로 방수를 해줄 겁니다. 구두, 솔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액체 방수제의 원액을 흙이 덮이게 될 높이까지만 흡수시켜줍니다. 이제 방수 모르타르를 반죽해줘야 합니다. 레미탈 한 포에 물 7.5리터, 방수액 0.5리터를 넣어서 조금 묽게 반죽했습니다. 최대한 얇게 벽면을 미장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벽면의 표면에서 묻어나오는 게 없다면 방수액 원액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거는 포크레인으로 못하지?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되는데 5분이면 되는데. 이제 땅 밑에 매립될 배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유가를 놓아줍니다. 유가가 직각이 되도록 나무 잣대를 올려두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는 배관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직각 엘보나 T자 등의 연결 부분에는 자체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잘 계산해서 그만큼 빼고 잘라줘야 합니다. 현관 쪽 배관은 고정된 배관이기 때문에 카플링을 본드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 알맞은 길이의 배관을 가조립하고 각종 연결 부분들을 적절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배관을 지지해줄 벽돌을 아래 놓고 수평 레벨을 맞춰가면서 배관이 고정된 부분에서 역순으로 가조립해줍니다. 배관의 레벨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흙을 채워주거나 집안을 다져주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 자, 여기에서 바닥 타일의 높이를 결정해줍니다. 시공화형 오차 기준표에 보면 욕실단 높이를 60m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오차를 고려해서 욕실탄 높이를 70mm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문 아래쪽 부분이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70mm 아래에 실을 걸어주겠습니다. 자, 근데 시중에는 몇만원대부터 수백만원짜리 레이저 레벨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미술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제 수평 감각을 믿습니다. 얼마나 했냐고요? 2개월이요. 연필 깎고 수평 수직선만 그리다 그만뒀어요. 하나, 문을 기준으로 70mm 아래에 선을 그어준다. 둘, 정확한 위치에 첫 번째 못을 박아준다. 셋, 첫 번째 못에 정치용 실을 묶어준다. 넷, 두 번째 못이 박힐 위치에 실을 대고 수평을 확인한다. 다섯, 수평자가 실과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위치시키고 실 수평이 맞도록 조정한다. 여섯, 위치를 표시하고 그 자리에 못을 박아준다. 일곱, 두 번째 못에 실을 묶은 뒤 다시 한번 수평을 확인합니다. 와, 미술학원에서 2달 배운 보람이 느껴지네. 다른 벽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 옛날 옛적에 한 멍청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감부터 TV 리모컨, 심지어 본인의 휴대폰까지 분해해봐야 직성이 풀렸죠.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분해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립할 때면 항상 고생을 했죠. 정말 멍청하지 않나요? 뭐가요?
왜요? 바닥에 흙을 퍼냈으니 이제 되메워줘야 합니다. 배관을 지지해줄 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벽돌 주변에 고운 흙을 뿌려주고 집안을 다지기 위해서 가조립했던 하수 배관들을 드러냅니다. 자, 먼저 망치를 이용해서 기초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주고 바닥에 흙이 압축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밟아줍니다. 빠밤! 이제 본드를 사용해서 분리했던 배관을 다시 연결해줍니다. 배관을 연결하면서 수시로 수평자의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관이 적절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하수 배관을 조립합니다. 저는 수도관으로 PB 배관을 사용했는데 배관을 연결 소켓 부분에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배관 보온재도 꼼꼼하게 덮어줍니다. 빠밤! 완성! 아니 완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불규칙적인 모양의 골재를 최대한 빈틈이 없게 덮어주기 위해서 흙, 자갈, 돌, 자갈, 흙 순으로 덮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뿌리고 계속 뿌려줍니다. 중간에 흙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전기 온수기 쪽으로 향하는 배관은 다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뿌립니다. 한 번씩 잣대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해주고 한 번씩 밟아서 집안을 다져주고 또 다시 뿌리고 계속 뿌려줍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걸어두었던 기준 실은 바닥 타일과 문 아래쪽의 높이입니다. 바닥 미장 두께와 타일 자체 두께 등을 뺀 나머지 높이까지 흙을 채워주고 평탄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완성되었으면 욕실에서 발생한 수분 침투 억제와 시멘트가 빠르게 수분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또 깔아줍니다. 포크레인으로 5분 컷.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에 총알이 관통했을 때? 아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천만에 그것은 바로 하루 종일 삽질을 했을 때다.